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이제 오늘은 111회. 111회면 어제 시험 본 겁니다. 어제 12월 2일 날, 12월 2일 날 토요일 날 시험 봤던 건데, 펜이 왜 이러지? 시험 봤던 건데, 어제는, 저기, 학습 자료실에다가, 기출문제 자료실에 가다반 올려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강의를 촬영하는데 실무를 먼저 합니다. 근데 실무는 원래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백데이터가 확정 답안 발표 때까지는 백데이터가 없어요. 없어서 저는 예전 기출 문제를 이제 여기에 맞게 이제 거래처라든가 이런 거 바꿔서 이제 촬영할 거니까 이렇게 그냥 감안하시고, 어제 실제로 혹시 시험 보신 분들은 어제 본 거랑 좀 다른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실무부터 풀고 그리고 이론 순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나 시험 볼 때도 실무를 먼저 풀고 이론으로 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론부터 하다가 15개 중에 한 개라도 만약에 전혀 생소한 게 나왔거나 내가 약한 거 어려운 게 나왔다. 그럼 그것 때문에 열받으면 실무할 때 손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실무를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자, 사무용 가구, 제조 도소매업을, 부동산 임대업도 안 돼요. 중소기업이고요. 23년도 회계년도고, 기본전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라는 전제가 없으면 일반기업회계 기준. 우리 전산회계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이고, 전산회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취업 후에, 우리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KIFRS 를 적용한다 이러면 좀 다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가서 하시고, 일단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문제풀이와 답안 작성은 제시된 순서대로, 즉 1번 이 순서 1번 끝나면 2번 3번 이렇게 가야지, 나는 7번부터 풀 거야 거꾸로 그랬다가 틀리면 자기 손이죠. 순서대로 가란 얘기입니다. 1번 갑시다. 기초정보관리와 정기분재무제표. 자, 문제로 갈게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 문제가 총 18점인데 1급이잖아요. 지금 1급이니까 10점이에요. 세 문제. 자, 첫 번째,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추가 등록하래요. 그리고 831번 나와 있죠. 831번. 그래서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들어가서 831번 831을 바로 치면 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실기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831번으로 온 다음에 문제가 뭐였지 참? 문제가 뭐였지? 문제를 또 띄워놔야지, 또. 문제를 띄워놔야지. 자, 문제 보니까, 831번에 현금적유는 오른쪽 여기잖아요. 그 중에 8번. 밑에 빈자리 8번에다가, 그대로 쓰라는 거죠. 문제 주어진 대로. 결제, 대행, 수수료, 엔터 치면 끝나죠? 엔터까지 치면 끝납니다. 그리고 ESC에서 나오면 됩니다. 첫 번째 그냥 공짜고, 두 번째는 또 뭐다냐 했더니, 자, 당사는 여유자금 활용을 위해서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이름이 써 있습니다. 자, 코드 98005에 수협은행을 입력하래요. 그래서 저기 어디죠? 거래처 등록이죠. 거래처 등록 들어가서 중요한 건 은행이잖아요. 은행이니까 금융기관, 신용카드, 일반거래처고 구분해야죠. 여기서는 금융기관. 그래놓고 98005 그래놓고 이 수협은행. 위에는 보지 마세요. 위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고 예전에 시험 봤던 거 백데이터를 제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건 보지 마세요. 그리고 보통예금인가? 정기적금인데 정기적금이 3번이네요. 3번 숫자로 3. 그 다음에 계좌번호가 110 빼기 146 빼기 980558 이렇게 되죠. 자, 이 사이에 빼기 표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되는데 하세요. 물론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요 빼기 표시가 예를 들어서 요것처럼 밑에 언더바라든가 중간에 빼기 이거 뭐라고 하지? 하이픈인가? 요렇게 미리 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날짜, 연월일,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정형화 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은행 사업자 번호 이런 것처럼 정형화되어 있으면 언더바라든가 하이픈이 있어요. 근데 계좌번호는 은행마다 다르잖아요. 정형화가 안 돼 있지. 그래서 이 구분 기호가 이렇게 빼기 표시하면서 써주는 게 좋아요. 안 써주면 자기가 또 나중에 헷갈려. 근데 솔직히 시험만 생각하면 안 써도 됩니다. 빼기 표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 얘기 좀 실기 강의 때 이미 우리 마스터 했어야 되는데 꼭 그거 안 듣고 시험 보기 직전에 이거 해야 돼요. 시험 볼 때 이거 안 하면 틀려요. 막 질문하시는 분들 화한장 하시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은 거래처별 초기월 할애입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지급보험하고 미지급금.
요것도 원래 백데이터가 없어서 예전 시험 번호를 가지고 시험 문제 백데이터 가지고 제가 대충 갖다 만들었슈. 자, 일단 여기서 시험 볼 때는 아마 이게 다 없었을 거야. 아마 다 없었는데 제가 그까진 다 못 만들어서 여기서 지급어음을 찾습니다. 모르면 맨 밑에 빈자리에다가 빈자리에다 지급이 안 되네. F2번 누르고 지급어음 이렇게 찾아가도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요런 거 제가 끼워 넣은 겁니다. 자, 먼저 천일 상사 보니까 930인데 수정호 금액은 650이래. 그럼 맞는 금액으로 고쳐줘야죠. 고쳐주고 그 다음 모닝 상사는 590이 아니라 800, 이제 아직도 차익이 떠있죠. 그죠? 590이 아니고 8700이랍니다. 됐죠? 자, 이래가지고 차익이 없어지면 맞는 거고. 계속해서 미지급금도, 대명 보니까 800이 아니고 450이랍니다. 그 다음 한울 보니까 790. 여기는 이걸로 간단하게 끝났네. 만약에 없었으면 새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는 입력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긴 없어. 여기 대명하고 한울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어디 갔니? 여기에 다른 게 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엉뚱한 게 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와 있다. 그 문제지 없는 거잖아 이건. 빼야지. F5번 눌러서 삭제. 얘 눌러서 없애줘 버리면 되죠. ESC 나오면 됩니다. 끝. 여기까지 해서 10점 거저먹기 꿀꺽 한 거죠. 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표 입력이죠. 전표 입력. 일반 전표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마라 말이야 이거죠. 혹시 입력 유의사항 한 번도 안 봤으면 한 번쯤은 정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크게 보면은 자, 너무 크게 보니까 잘렸네. 일반적인 적용은 입력 안 해도 되지만 타계정 대체는 적용. 08번 입력해라. 타계정 대체 재고자산을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 또 채권 채무 이런 건 반드시 거래처 코드 입력해라. 제조경비는 5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 당연한 거죠. 그다음 계정 과목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과목 중에 적절한 걸 선택해라 이거죠.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죠. 1번부터 갑시다. 자, 이게 뭐냐 했더니 회사는 6월에 관리부 직원 급여 관리부니까 800번대겠죠. 800번대 판관비 801이죠. 아니구나. 급여를 지급한다가 아니라 하면서 저 문제 안 읽었어요. 저도 지금 처음 핀 거예요. 어제 가다반 올려드리고 오전에 백데이터 작업하고 그리고 지금 처음 이제 문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이때 원천징수했다 이럴 때 머릿속에는 254 예수금이 떠올랐다면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지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그럼 254 예수금은 대변에 있던 거잖아요. 그걸 차변으로 보내줘야죠. 없애줘야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 이렇게 된 거지요. 이런 거 그냥 문제 보면서 바로 입력이 가능하겠죠. 자, 일반전표 입력을 열어서 날짜가 7월 10일 0710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위에 이거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거 아무것도 없었을 건데 저는 지금 백데이터를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뭐 다른 게 있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단 차변에 254 예수금 자주 쓰는 코드는 웬만하면 외워라 그랬죠? 254 예수금 자 금액이 얼마였더라? 22,000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 자주 쓰는 건 코드 103 이런 건 외워라. 이런 건 못 외우면 진짜 나중에 없어 보입니다. 시험 볼 때 시간도 더 걸릴 뿐더러 자 이것도요. 자 그다음 원재료를 구입했다가 아니라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요. 계약금을 수표 발행했대. 수표 발행했다 하는 순간 당주하의금 102가 떠올라야 되고 계약금을 결론은 준 거잖아요.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은 선급금. 선급금 131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자, 102는 외워야 되지만 131까지 외우라고는 안 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놓고 날짜가 7월 16일이지. 자, 7월 16일로 가서 어느 변부터 쓰는 상관없잖아요. 대변, 돈 나간 거 대변. 이걸 좀 이렇게 줄여놓고 할까? 돈 나간 거 대변에 당조예금 102, 금액은 100만원. 그리고 차변에 계약금 줬을 때 선급, 엔터 이렇게 해도 되지만 131 딱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 걸어라. 홍명. 됐죠? 자, 이 거래처는 제가 급하게 대충 만들어서 코드는 153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그냥 이름만 집어넣은 거니까 코드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식 백데이터가 아닙니다. 자, 다음 넘어갔어. 다음 페이지네. 자, 거래처 빠뜨리면 아까 이런 거.
다른 건 다 적었는데 거래처를 빠뜨렸다 시험 볼 때. 그럼 마이너스 1점이죠? 마이너스 1점.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죠? 저기 분계는 맞았는데 당좌예금이라고 안 적고 보통예금 적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정답이에요. 뭐 아니 감점 부분채점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분계는 맞았다면서요. 분계가 맞았다는 건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정확히 한 것이 분계가 맞는 거지. 계정 과목을 잘못 써놓고 분계는 맞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김종아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분계 계정 과목이 틀리면 그냥 틀린 거예요. 빵점. 그냥 빵점이고 100만원 적어야 되는데 10만원 적어서 까딱하고 그럼 이것도 분계 맞은 거예요? 틀린 거지. 과목과 금액이 모두 맞은 게 분계가 맞는 거예요. 이유 없이 분계가 틀리면 그냥 빵점. 오답이에요. 빵점. 오답. 빵점. 빵점이고 거래처명이 누락됐다. 그럼 이건 감점 마이너스 1점이 됩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마이너스 1점이지만 진짜 실무에 나가서 거래처 빠뜨렸다 그러면 여러분 의자가 빠질 겁니다. 책상 빠질 겁니다. 그만둬라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럴 거예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BC카드. 카드 결제 대금 할 때 머릿속에는 대변에 253 미지급금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253 미지급금 원래 대변에 있던 거죠. 부채니까. 근데 보통예금에서 인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카드 결제한 게 오늘 빠져나간 거지. 그 친절하게 답도 써있네. 253 미지급금 예를 들어 차변에 사용 내역이 뭐 비용 같은 게 차변에 오고 대변에 253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거죠. 물론 무슨 카드였지? 뭔 카드요? BC카드. BC카드 이렇게 써놨겠죠. 그랬다 오늘 돈 빠져나갔으니까 부채감소 차변으로 없어지면서 보통예금 103 빠져나간 겁니다. 이런 거 글씨를 쓰고 시험 볼 때 문제지에다 글씨 쓰고 입력하고 이러면 시간 낭비예요. 그냥 바로 보면서 그냥 문제 읽으면서 날짜 8월 10일 0810 그래 놓고 이것도 시험 볼 때 이제 위에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느 배부터는 상관없어요. 돈 나갔네? 나가면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 돈이 얼마냐? 200만원. 그 차변에 뭐 나갔나 했더니 카드 대금 빠져나갔어. 미지급금 그래 놓고 BC카드였죠? BC카드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웬만하면 분계를 메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입력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만약에 저랑 수업을 전산회계 2급부터 만약에 해오신 분이라면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한테 안 배웠거나 어떤 분은 심지어 문제지다 이거 분계를 쓰라고 가리키더만 이거 메모를 하라고 메모를 한 다음에 입력하라 이렇게 가리키더만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거 진짜 시간 낭비예요. 아니 이걸 왜 메모하고 있어? 문제에서 이미 미지급금 보이고 보통예금 보이는데 입력만 하면 되지 뭐하러 메모하고 있어요? 시간이 나무 돌아요? 그런 사람 맨날 시간 부족하다고 그러지. 잘못 배우는 거예요 이거. 실무에서도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입력해야 됩니다. 영업부 김시성 과장이 대구 세계 가구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출장 갔다 돌아왔대요. 아래 지출 결의서와 출장비 60만원을 전도금으로 처리했었는데 돈이 남았대. 남은 걸 현금으로 반납했대요. 자, 그럼 이제 원래 줄 때 대변에 뭐 현금이나 예금 돈을 뭘로 줬겠지요? 줬던 게 60만원인가 봐. 그죠? 그리고 차변에 원래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처리하죠? 보통은 회계 2급할 때는 가지급금이었잖아요. 회계 2급할 때는 가지급금인데 1급부터는 가지급금을 안 씁니다. 왜 그런지는 뭐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이거 세법 할 때 가지급금이 업무상 가지급금이 인정이자 뭐 이런 조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회계 2급 때는 가지급금이지만 회계 1급부터는 가지급금이라는 말이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전도금으로 했었대요. 그랬는데 오늘 출장 갔다 돌아와서 여비 정산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더군다나 전도금으로 처리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오늘 대변으로 전도금을 없애줘야 되고 머릿속으로 하면 돼.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를 쓰면 된다. 그게 35만원에 3만원이면 38만원. 그럼 나머지 현금으로 반환 받았다며요. 반납받았지. 전도금은 60만원이었지.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바로 입력하는 겁니다. 날짜가 8월 20날. 자, 이것도 위에는, 시험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자, 일단 어느 변부터 쓰는 건 상관없어요. 대변에 가지급금이 아니라 전도금. 문제에 써 있었으니까 전도금이라고.
그리고 이름 써 있었나? 김시성? 그건 모르겠네. 제가 그건 거래처 입력 안 했을 것 같은데 김시성이 만약에 검색이 되면 쓰면 되고요. 검색 안 되면 넘어가면 됩니다. 답을 보면 답에 보니까 없네. 없다는 얘기는 입력을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60만 원이었다.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인데 아까 영업부 과정이죠. 영업부니까 800번대라는 힌트잖아요. 그래서 800번대 여비교통비를 써주고 이 금액이 38만원. 그 나머지는 차변에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니까 현금. 차익은 우리 자동으로 뜨죠. 그죠? 자동으로 뜹니다. 됐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여기 800번대 판관비 812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512 썼다. 분계는 맞았는데요. 800번대를 500번대로 썼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코드가 틀리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냥. 코드가 계정 과목이에요. 즉 800번대 적을 걸 500번대 적었으면 그냥 빵점. 빵점입니다. 아셨죠? 대변에 소액현금 적었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모르겠어. 그래놓고 분계는 맞았는데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댔죠. 아니에요.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틀리면 그냥 빵점입니다. 그 다음 제조공장. 제조공장이니까 500번대 힌트인가? 기계를 아니구나. 500번대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기계인데요. 기계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받은 어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어음 받았었대. 그 어음 받았으면 당연히 원래 받을 어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건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기계를 팔고 받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받을 어음이 아니고 미수금이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 그래서 만기가 도래해서 당좌 수표로 받았대.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죠.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미수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 포인트 미수금. 타인 발행 수표 현금도 틀리는 사람 아마 있었을 것 같긴 하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미수금이에요. 이거 좀 많이 틀렸겠는데요. 그래서 날짜가 9월 10일 ESC 화살표 0912 그리고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다. 차변에 돈 들어왔다. 현금 들어온 돈이 8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옴 쓰면 빵점 틀린 거예요. 그냥 미수금이에요. 왜? 재고자산 상품이 아니었으니까.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 대금 매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받으러옴 쓰면 틀립니다. 그래 거래처가 우리 기계였죠. 우리 기계 됐죠. 끝. 됐습니다. 이 문제 아마 틀린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받으러옴 쓰고 틀리는 거지. 그건 실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론이 틀린 거죠. 실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론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런 분계가 약하다. 분계를 자주 틀린다. 이런 얘기는 결론은 이론적인 학습이 부족하다. 이론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제가 징그럽게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이론 공부에 힘써라. 기본 이론서를 뭐 3바퀴, 4바퀴, 10바퀴 돌려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이론을 잘하는 사람이 실기는 그냥 되는 겁니다. 이론 되면 실기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이 안 되는 사람이 실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입력할 줄 몰라서 점수 안 나오나? 분계를 못하니까 입력을 못하는 거지. 그지요? 자, 다음 찡국의 라일라이야?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시기 회사에 제품 대금, 수출 대금, 외상 대금 3만 달러, 선적일 환율은 1,300원이고 오늘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왔고 오늘 환율은 1,380원입니다. 그 외상으로 매출할 당시에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겠죠? 3만 달러에 1,300원씩이었죠. 이게 1,300원씩. 근데 오늘 받을 때는 1,380원씩이죠. 오늘 받은 거. 오늘 돈 들어온 건 1,380원씩이고, 외상 매출금은 1,300원으로 돼 있는 거죠. 1,300원. 3만 달러에 1,400원이면 3,900만원. 그죠? 그 차변에 돈 받은 건 1,380원 기준. 1,380원에 3만 달러 곱하면 요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외환 차익. 대변에 와야 되니까 이익, 수익이 와야죠. 대변에 와야 되니까. 만약에 차변이 적었다. 그럼 외환, 차손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외화, 환산 이익이다. 이렇게 썼으면 틀린 거죠. 이거는 결산 때 쓰는 말입니다. 환산 이익은 결산 때 쓰는 거죠. 이거 뭐야? 이런 게 왜 나오니? 너 이거 아니야. 엉뚱한 게 나왔어? 자, 요건가? 요거. 어쨌든, 환산 이런 말은 결산 때만 쓰는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10월 28일.
자, ESC 화살표 10월 28일.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다. 외상값 없어지는 게 먼저 떠올랐으면 대변 쓰면 되고,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 돈이 최고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차변에다가 돈 들어온 거, 보통 예금으로. 3만 달러에 1,380원에서 414? 이럴 땐 컨닝 해야지, 얼른.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 거래처가 라일라에 한영키 눌러야 되죠? 그리고 검색할 때는 대문자, 소문자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검색할 때는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영키 누르고 요 금액이 3만 달러에 1,300원씩 3,900 그리고 나머지가 외환차 익 끝났죠. 금액은 자동으로 뜹니다. 됐죠? 넘어가야 되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일반 전표 끝났네.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네요.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거죠.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거. 자, 여기도 메인 매출 전표, 여기도 입력시 유의사항 안 읽어본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적용 입력은 생략이지만 타계정 대책 08번은 반드시 입력해라.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명은 적어라. 500번대와 800번대 구분해라. 아까랑 똑같은데 계정 과목은 등록된 즉 프로그램에 있는 걸 활용해라.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리고 입력하면 하단의 분계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이 얘기는 메인 매출 전표를 열면 자, 여기에서 잠깐요. 열면 여기 요 부분이 상단부, 여기가 상단부고 여기가 하단부죠. 요 하단부에 여기 분계를 여기를 하라는 얘기, 여기까지 하라는 얘기죠. 여기는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여기 작성하는 거. 그럼 여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거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거 하단은 회사 장부에 기록되는 거죠. 장부상 기록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인 매출 전표는 하단의 분계까지 완료해라 이런 뜻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갈게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까지 하라는 얘기니까 좀 크기 좀 줄여놓고 할게요. 줄여놓고. 자, 문제 7월 6일날. 자, 문제부터 보자. 너무 크니까 좀 줄여놓고 할게요. 자, 하이닉스가 아니구나. 아이닉스네. 아이닉스에다가 제품 매출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시험도 AT랑 경쟁의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게 큼직하게, 심지어는 칼라로. 아니지. 우리 시험 볼 때는 흑백이죠. 이건 PDF 파일 제공이니까 칼라인가? 어쨌든 우리 회사가 예은이에요. 내가 아이닉스한테 팔은 거예요. 사무실 책상이다. 7월 6일날 1000개 23,000원씩. 그리고 외상 미수금 내가 외상으로 팔았다 이 얘기죠. 그 대금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여기도 큰 게 써 있었고, 그리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외상출금이죠. 그럼 나는 외상이죠. 아니, 나는 외상이라네. 내가 지금 예은이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외상매출금이고, 아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외상매입금 251이죠. 여기 똑같이 외상미수금이라고 써있지만 매출자 입장에서는 외상매출금, 매입자 입장에서는 외상매입금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아이닉스 회계처리다. 그럼 매입과세고, 나는 아이닉스가 아니라 나는 예은이잖아요. 그럼 나는 매출과세 11번 매출과세죠. 증빙이 세금계산서니까 매출과세. 그 날짜 7월 6일날 0706 그래놓고 매출과세 11번. 품목은 아까 여기 써 있는 거 사무용 책상 등인데, 시험만 생각하면 품목은 적을 필요가 없죠. 안 적어도 됩니다. 안 적어도 되지만 요거 적는다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럴 일은 없습니다. 제 강의대로만 잘 하시면 시간이 부족할 일은 1%도 없습니다. 진짜 시간이 부족한 거는 완전 핑계고 잘못 배웠거나 저한테 안 배워서 그래요. 어쨌든 다른 거에서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코드 10대 개만 외워도 이런 거 입력한다고 시간이 부족할 일은 1도 없습니다. 아셨죠? 수량 단가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는 채점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몇 개, 이런 문제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이거 입력하세요. 입력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습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입력을 하지 않고 시험만 생각하면 입력 안 하는 게 좋잖아요. 2300만 적으면 되지 그냥. 요것만 적으면 되는데 시험 볼 때만 생각하면 안 적고 넘어가는 게 편하지만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실무에 나가서 여러분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닉스 그리고 전자입력 1번
1번 여. 그리고 분계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2번 외상 주문 끝나는 거죠. 그럼 외상 매출금 입력돼 있고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는 자동 세팅이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지. 물론 여기를 외상으로 안 하고 혼합으로 한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입력해줘도 됩니다. 근데 뭐 쉬운 일을 어렵게 할 필요 없죠. 매출과세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분계 여기 혼합 줬네. 혼합 줄 필요 없죠. 외상 주는 게 편하지. 아니 시험 볼 때 그럼 틀린 거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왜? 하단의 분계가 우리 완전히 제가 입력한 거랑 분계는 어때요? 당연히 맞지요. 그럼 맞는 거예요.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채점 대상이 아닌데 외상으로 주는 게 편해요. 혼합 주고 외상 매출금을 입력하는 게 편해요. 외상으로 주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그 답안을 이럴 때는 외상 주는 게 맞는 겁니다. 답안을 잘못 낸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고. 넘어가죠. 자,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 자, 원재료 매입처. 원재료 매입처야. 원재료 매입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회사의 제품을 공짜로 줬대. 회사 팔려고 만든 물건을 공짜로 줬대. 전문 용어로 하면 간주공급이죠. 뭐시라고라? 간주공급. 그리고 중요한 건 원재료 매입처면 500번대입니다. 500번대 접대니까 접대비죠. 513이에요. 접대비 513. 이게 접대비라고 돼 있죠. 이게 513입니다. 만약에 원재료 매입처가 아니라 매출거래처. 매출거래처였으면 800번대 813이죠. 이런 건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원가는 30만원인데 시가는 70이래. 자,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이거 기억납니까?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기예요, 이론이에요? 이론이지. 결론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밑에 어차피 답이 보이니까 하자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을 줬으니까 제품이 나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품은 원가로 적어요. 왜? 원가로 줬으니까. 그리고 파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원래 제품은 팔려고 만든 건데 접대용으로 거래처에 줘버렸잖아요. 이럴 때 타개정 대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수금 5만원 어떻게 나왔냐면 시가 50만원에 부가세율 10% 곱하면 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된 건데, 자, 이거 입력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날짜 8월 10날 0810. 자, 그다음 간주공급은 과세유형이 건별이죠. 과세유형 건별입니다. 간주공급은 왜 증빙이 없잖아요. 무증빙이잖아요. 14번 건별. 분명은 거래처에 주는 거니까 거래처 접대용 제공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적어도 채점에는 상관없다. 시험에는. 그러나 웬만하면 적어라. 여기다 뭐냐? 제품을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거잖아요. 거래처 접대용 제공.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라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 날짜에 거래처에 접대로 제공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공급가액을 시가 기준 50만원. 그래서 50만원을 적고 엔터 치면 안 되죠? 안 되죠. 건별 가과형과는 공급 대가를 적어라. 그래서 55만원을 적어야 됩니다. 50만원 적으면 454545 막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사람 빨리 지우고 새로 입력해요. F5번 눌러서 삭제한 다음에 새로 누르세요. 거래처는 따로 없지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주입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이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의 수금인데 부가세의 수금은 과세표준 요걸 50만원 기준 5만원 돼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여기가 제품 매출이 아니죠. 기본 세팅은 제품 매출이지만 이걸 제품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와서 적요란에 08번 타개정 대체를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 안 했다. 감점. 자, 우리 금액은 원가로 30만원 바꿔주고 차변에 원재료 매입처니까 500번대 513 접대비로 바꿔줍니다. 자, 이거 다시 적요란 빠뜨렸다. 마이너스 1점. 근데 제품을 예를 들어서 제품 매출로 적었다. 또 말씀드리지만 계정 과목하고 금액 중에 어느 한 개라도 틀렸으면 빵점. 만약에 이거 30만원 아니라 50만원 적었거나 제품 매출로 적었거나 접대비 513인데 813 적었거나 그럼 빵점이에요. 빵점. 그런데 다른 건 다 맞았는데
요것만 적유라는 빠뜨렸다. 그럼 마이너스 1점. 아셨죠? 아, 이거, 이런 거 회계 2급짜리인데.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문제. 88물산에 제품을 제품 매출했대요. 900에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매출과세 11번. 대금은 타인반의 수표로 받았다. 현금 끝. 됐죠? 그럼 이제 바로 가면 되죠. 날짜 9월 16일. ESC 화살표 0916. 그럼 매출과세 11번. 품명은 제품. 공급가액은 900만원. 별도로 했으니까. 거래처는 88물산. 전자입력 그리고, 타인반의 수표 현금이죠. 그럼 전액 현금. 여기 밑에, 여기 보여요? 여기 오픈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전액 현금 거래인데? 그럼 1번. 그럼 편하잖아요. 그럼 여기 입금으로 찍히죠. 입금으로 찍히면서 차변의 현금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입력해준다 이거죠. 기본 세팅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는 자동으로 뜨니까 냅두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여기서 현금으로 안 적고 혼합을 적은 다음에 차변의 현금을 또 입력해줘도 됩니다. 자, 아까 현금 주문 끝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혼합으로 줬어. 그리고 줄 바꿔서 차변의 현금을 또 입력해. 물론 이래도 정답입니다. 자, 답은 어떻게 나왔지? 답은 여기도 혼합으로 나오네. 여기 있는 거 혼합으로 하면 이걸 내 손으로 입력해야 돼. 혼합으로 하면 입력해야 돼. 근데 여기다 현금을 줘버리면 주는 걸로 그냥 끝. 쉬운 걸로 가세요. 이건 채점 대상 아니랬죠. 중요한 건 하단에 붕괴가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단 붕괴가 맞으면 매출과세 당연한 얘기고요. 매출과세 체크했죠. 자, 이거 현금하고 혼합 이건 상관없어요. 자,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편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을 잘나가 광고에 주문 제작했대요. 근데 550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대. 부가세가 포함된 게 550이면 나누기 1점이라면 500만원이 원래 그 제작 대금이고 부가세가 50만원이다. 이 얘기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물론요. 그럼 머리카락 귓밑머리 3개씩 뽑아요. 그 다음 보통예금 통장으로 송금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자, 비품 처리하래. 비품 처리하래. 간판이지. 간판이니까 비품으로 하래요. 어쨌든 비품 됐고 중요한 거. 자, 일단 증빙이 뭐다? 세금계산서. 그럼 매입과세 51이죠. 매입과세 51이고 계정 과목이 비품이래요. 비품이래. 그리고 보통예금 돈 나갔대요. 끝났지 뭐 그럼. 자, 이 상태에서 날짜 9월 26일. 자, 그리고 매입과세 51번. 품명은 간판 제작이잖아요. 근데 간판 쓰든지 간판 제작 쓰든지 이건 채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채점 안 하면 안 쓰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도 돼요. 그러나 웬만하면 쓰세요. 간판 제작 그래놓고 공급가액이 550만원이 아니고 500이죠? 500이죠? 포함해서 적어야 되는 건 뭐가 있다고요? 건별, 카과, 현과. 아까도 있잖아요. 건별, 카과, 현과만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한 걸로 적어라. 거래처가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죠? 그 다음 전자입력 1번. 붕괴는 혼합. 전액 현금이나 전액 외상 아니면 혼합 주면 되죠.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으로 주랬죠? 비품으로 바꿔줍니다. 요걸 비품으로 안 바꾸면 빵점. 그 다음 줄 바꿔서 대변에 보통예금 103 끝났죠. 자, 어쨌든 계정 과목이나 여기 만약에 그럴 리는 없는데 이 51번 매입과세를 만약에 11번 매출과세로 잘못 적었어. 근데 그럴 리는 없지만 밑에 붕괴가 어떻게 다 맞았어. 그럼 일단 우리 시험은 얘를 틀리게 적었으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 감점시킵니다. 그리고 이거 혼합이든 뭐든 이건 채점 안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근데 비품 적을 걸 만약 광고 선전비를 적었다 만약에 그럼 이건 빵점. 다시 얘기하지만 이 계정 과목 3개 중에 하나라도 틀렸거나 금액 3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 그러니까 무조건 계정 과목과 금액은 무조건 맞아야 되고 과세 유형이 잘못됐다면 마이너스 1점. 그리고 아까 위에 적요란이 있었잖아요. 여긴 없지만 타계정 대체 08번 요런 거 빠뜨리면 감점이 됐죠. 자, 채점 대상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요. 자, 그 다음 또 세금계산서가 보이네. 세금계산서가 보이는데 내가 예은인데 내가 샀네. 메타가구에서 뭘 매입한 거야. 그럼 50일 과세라는 얘기죠. 메타가구에서 원재료를 매입했대. 그리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대. 매입과세. 됐죠? 그리고 50개 5만원이면 여기 250에 25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여기
어음도 발행해주고 외상도 했나 보다. 내가 지금 예은이잖아요. 그럼 내가 외상으로 산 거니까 지급어음도 나오고 지급어음 그리고 외상이니까 외상 251 외상 매입금도 나오겠죠. 물론 매출한 외탁가구 입장에서는 어음 받으면 받으러음이고 외상으로 한 건 외상 매출금 108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예은이에요. 내가 지금 예은이니까 나는 지급어음하고 외상 매입금이 나옵니다. 대금 중 100만 원은 내가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네. 어디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에요. 그럼 이건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이 사람은 받으러음 똑같고 나는 지급어음이 아니라 받으러음입니다. 어디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 내가 받을 걸 딴 사람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받으러음이에요. 요거 중요하네. 이것도 실기가 문제다. 이론이 문제다. 이론이 문제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주기로. 이게 외상이죠. 뭐 외상 매입금 251 외상 매입금 요거죠. 자, 이미 분석 끝났어. 그럼 바로 입력하면 되지. 날짜 10월 15일 매입과 위에 있는 거 이거 빼고요. 요거 빼고 지우고 할게요. 시험 볼 때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입력해야지 자동 채점할 때 10월 15일 날 딱 들어와 보면 이게 입력되어 있는 거 하나만 있어야 채점이 될 거 아니에요. 자동 채점 하거든요. 일단 자동 채점해요. 그래서 일단 시험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50일 과세 품명은 아까 원재료였나? 원재료였고 수량 단가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입력 안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50개 단가는 5만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솔직히 품목 수량 단가 적는데 몇 초 안 걸려요. 이거 입력하는 습관 들이세요. 그리고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코드 10대 개만 외우세요. 자주 쓰는 계정 과목 코드 말 나온 김에 이건 이미 됐고 어디 빈자리 없나? 깨끗한 데 없나? 말 나온 김에 여기 101 현금, 102 당조예금, 103 보통예금, 108 외상매출금, 110 받으러음, 120 미수금, 그 다음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어음, 253 미지급금, 254 예수금. 그죠? 그리고 상품이나 원재료, 제품 이런 건 능력껏 하시고, 그 다음에 201 토지, 202 건물, 206 기계, 208 차량, 212 비품. 요거는 유형자산 쭉 나오잖아요. 201, 202, 206. 이거 꼭 안 해도 돼요. 안 외워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외우고. 그 다음에 800번대 1번, 801 급여, 811 복리후생비, 813 접대비, 818 감가상각비, 835 대손상각비. 이런 정도만 외워도 이거 다 해봤자 이거 50개 돼요. 100개가 돼요. 맘먹으면 이거 5분 10분이면 외웁니다. 물론 지나면 또 까먹겠지. 그럼 까먹으면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서너 번만 하면 10년 지나도 안 까먹을 겁니다. 저 이거 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안 했어요. 무슨 노력을 해. 그냥 몇 번 입력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몇 개 외워놓을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냥 외워집니다. 아셨죠? 웬만하면 외우세요. 자, 넘어가. 거래처가 어디였더라? 메타 가고 전자입력 1 그리고 계정 과목 여러 개 나오니까 혼합 줘야 됩니다. 그 다음 기본 세팅 원재료 맞죠? 원재료 샀으니까 맞고 줄 바꿔서 대변해. 중요한 건 내가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이지만 여기서는 누구누구로부터 받았던 어음이니까 은성이네. 은성 가고 제가 입력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중요한 건 받으러 음으로 한 다음에 거래처를 은성으로 와야 돼요. 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없어. 없어. 은성을 있는 걸로. 제가 여기까지는 문제를 안 읽었어요. 문제 안 읽고 거래처를 딴 건 아무거나 집어넣을게요. 그럼 아무거나 집어넣을게요. 중요한 건 여기 은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새로 등록하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거래처를 새로운 걸로 해서 여기다 은성 등록하는 건 아닌데 은성 뭐였지? 가구였나? 주 은성 가구네. 그럼 여기다 다시 가로 열고 주 은성.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 없어요. 만들어 쓰는 거 없는데 제가 이게 실제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걸 바꾸라는 거죠. 아이고 금액이 이게 아니지. 은성 어음은 얼마짜리였지? 여기 어음이 100만원짜리였죠? 어음 100만원짜리였고 나머지는 외상매입금이니까 외상매입금 써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거 거래처 은성으로 바꿔줘야 돼요. 요거 안 하면 자 여기서 그러니까 과세유형
과세 유형 51 과세. 분계 유형은 필요 없고 채점 안 하고, 그다음 계정 과목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라도 틀렸거나 금액 네 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이고, 딴 건 다 맞았는데 거래처를 안 적었다. 그럼 마이너스 1점. 그럴 리는 없지만 분계는 완벽했는데, 이거 다 완벽했는데 얘만 예를 들어서 53 면세로 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틀렸다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1점. 거래처도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고요. 이유 불문하고 이 계정 과목과 금액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이 둘, 넷, 여섯, 8개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빵점이에요. 받으러옴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지급어음 적었다? 그럼 빵점입니다. 빵점. 아니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틀렸으면 마이너스 1점 아니야? 아니에요. 이유 불문 분계가 틀리면 빵점입니다. 아셨죠? 넘어가고 다음 대표이사 한태양이 본인 자녀 대학교 자녀 대학교 축하 선물은 자기가 알아서 줘야지. 근데 회사 돈 줬나 보네. 니캉 그건가? 니콘? 일본에 니콘 있는데 니캉전자에서 디지털 카메라 디카를 380에 부가세 별도로 구매하면서 회사 명의 당사 우리 회사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오이? 그 대금 보통예금 통장으로 줬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아까 앞에서 왜 전산에게 2급 때는 출장비 같은 거 줄 때 가지급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급부터는 바로 이런 거. 대표이사 가지급금. 요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급금을 함부로 안 씁니다. 어쨌든 이 문제 포인트. 자, 메인 매출 전표의 포인트는 증빙이었죠. 과세 유형 정하는 거. 과세 유형 정하는 기준이 증빙. 여기 증빙이 뭐 있어요? 세금 계산서. 그런데 문제는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잖아요. 아하, 그럼 세금 계산서 플러스 불공제 사유구나. 불공제 사유네. 불공사유가 또 뭐뭐 있죠? 사비 면접토가 있었잖아요. 사비로 면접 보러 가다 토할 뻔했다. 이거 사비 면접토 있었죠. 뭔가 모르면 이론 강의로 오세요. 자, 그럼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54 불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날짜 12월 20날로 와야죠. 날짜 12월 20날로 와서 자, 매입 불공 54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어쩌고 아니면 대표이사 자녀 선물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 날짜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뭘 샀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품목은 나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험만 생각하면 안 쓰는 게 빠르잖아요.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안 쓰는 습관을 들였다가 시험 보러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진짜 이거 적고 안 적고가 생각보다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수량 단가는 없고 금액은 380. 또 무슨 카메라가 380. 1000만원짜리도 넘지 참. 넘어가고 거래처가 니캉전자고 전자입력 일단 줄이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사유 사업무관 맞게 돼 있는데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지. F2번 눌러보면 사업무관 이거 줘야 되고요. 승용차 관련, 접대 관련,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이런 거죠. 여기서는 사업무관이에요. 넘어가면 되고 분계 혼합 3번. 그리고 자 기본 세팅 원재료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개인적인 지출이니까 가지급금을 써야 되고 거래처도 대표이사 이름이 있나 한태양? 시험 볼 때는 이게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한태양 입력했어요. 그 다음 줄 바꿔서 대변에 보통예금 당조예금 102가 찍혔네. 103 보통예금 적으면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가세 대급금이 당연히 안 오죠. 부가세 안 나오죠. 왜? 불공제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답에도 여기 이거 54 불공이고요. 사업무관이고 그리고 가지급금 옆에 대표자 있네. 그죠? 있었던 거죠. 보통예금. 그래서 분계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분계는 이유불문, 즉 계정 과목과 금액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계정 과목과 금액은 한 개라도 틀리면 빵점. 근데 거래처명 누락이라든가 타계정 대체 누락이라든가 과세 유형만 잘못됐다면 감점. 아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좀 됐잖아요. 좀 잘랐다가 또 그 다음 문제 4번부터인가 전표 수정, 결산, 장부조회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 또 여행 갔다 오지 마시고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